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그 22일 엊그저께죠. 느바 중승부 적중을 했었고, 그리고 주간은 주말 이틀 모두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NBA가 또 조합 빗나갔네요. 야, 마이애미 오바랑 애틀란타 오바를 갔는데, 야, 근데 저는 샬롯이 라멜로를 브랜든 밀러 동반 결장을 시킬 거라는 생각을 차마 못했습니다. 사실 그 두 명이 다 거의 핵심 선수들이 대거 결장하게 되면서 불리해진 경기였고, 오바가 근데도 오바가 나는 그림이었어요. 사쿼터에 52점만 났으면 오버였으니까. 근데 야, 막판 클러치 2분 30초 동안 샬럿이 빵 득점에서 빵 득점 1점도 못 냈어요. 야, 샤클락을 다 쓰고 지고 있는데도, 이기고 있으면은 뭐라고 못 하겠는데, 지고 있는데도 샤클락을 24초를 다 쓰고 급하게 공격하다가 팅, 이게 2분 30초 동안 계속 재방송 마냥 반복됐거든요. 경기를 보면서 52점만 났으면 오버인데, 사실 3쿼터에 72점이 났기 때문에 와, 이건 오버 어지간한 먹었구나. 마이애미 경기는 새벽 경기가, 그것도 되게 똥줄 끝에 오버가 났던 경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오버 참 잘 갔다 생각하고 있는데, 막판에 그런 상황이 나와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어찌됐건 최근에 부러지고 있는 과정을 보면은 좀 재수가 좀 없긴 없어요. 보면은 언더 간 거는 연장 갖고 오바 뜨고, 오바 간 거는 절대 연장 안 가고, 클러치 게임은 계속 나오는데 연장 한 번도 안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참 심적으로 좀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나 이거 지금 최근에 잘하질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항상 변화를 좀 꾀한단 말이죠. 여태까지 저는 3년 동안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좀 줘봤는데, 우선은 시작 단계라서 모든 경기를 하진 못했고요. 세 경기만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이것도 별로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잠시만, 이걸 땡겨야겠다. 별로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가지고 투표를 좀 받겠습니다. 이거 어떤지. 근데 이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번거로운 일인데, 어찌됐건 잘 해야죠. 성적을 내려면은 뭐든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단돈 뭐 몇천 원 거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왔다 가는 판때기에서 이 정도 노력을 안 하고서 맹목적인 승리만을 원한다는 것은 좀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 인디애나랑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인디애나는 뭐 핵심 주요 선수들 여럿이 여전히 결장을 하는 상황이고, 디트는 제이든 아이비 그리고 르버트까지 다 프로 바블 상태로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디트는 거의 풀주전이라고 봐야겠죠. 세서는 사실상 지금 라인업 가비지 멤버라서 결정하는 거 의미 없고, 디트가 거의 완전체예요. 그리고 디트가 지금 최근에 가장 잘하는 팀입니다. 사실상 거의 육각형 꽉 채운 그런 팀이란 말이죠. 우선은 이게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분석에서 가장 무시할 수 없고 필요한 부분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눈아프게 색깔을 이렇게 알록달록 넣어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색칠한 거는 비교적 상대보단 좋은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디애나가 최근 오전 1승 4패, 당연히 안 좋은 성적이니까 빨간색 색칠한 거고, 평균 득점 111대면은 최근 농구 트렌드에서는 낮은 편이니까 빨간색인 거고, 평균 실점 120 넘어간다 무조건 빨간색이고,
득실 마진 마이너스 14인데 당연히 빨간색이겠죠. 그리고 팀이 아투율 평균 팀이 아투율이 자 이거는 최근 5경기입니다. 최근 5경기 기준으로만 무조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NBA는 시즌 전체로만 이 지표를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NBA는 결정자가 자주 발생이 되고 그래서 최근 흐름이 스포츠는 더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최대한 이번 경기를 맞추는 게 목표다 보니까 얘네가 우승을 할지 몇 위를 할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 3점 성률도 33%대면 당연히 빨간색입니다. 스틸은 기본적으로 저는 한 8개 이상을 잘한 꽤나 괜찮은 지표다 생각을 해서 6.4개는 빨간색으로 색칠했고 오펜 레이팅도 109면 당연히 굉장히 낮은 겁니다. 평균 득점 111만 보더라도 공격력이 당연히 좋은 흐름은 아니죠. 빨간색 디펜 레이팅 120 넘어간다 무조건 빨간색. TS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5경기 기준으로 평균 수치가 57.5%입니다. 평균 미만은 빨간색을 색칠했어요. 56% 정도죠. 인디애나는. 페이스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체감이 되면 파란색으로 색칠할 거고 아니면은 정말 느린 편이다 하면 빨간색으로 색칠할 예정이고요. 턴오버 개수는 15개 이상이면은 많은 편이니까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OPP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상대 팀의 평균이에요. 최근 5경기 동안 인디애나가 상대했던 팀들이 평균적으로 찍은 OPP FG는 당연히 평균 팀이야 두고 3점 성률은 상대팀의 3점 성률이 평균적으로 32%대였다. 그럼 3점 수비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인디애나가. 그래서 이거는 인디애나가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파란색을 색칠해 놓은 겁니다. 이건 OPP는 빨간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OPP 턴오버 개수 상대팀 평균 턴오버 개수가 14개 수준이었다. 이건 유발을 이건 빨간색 색칠할 게 아니라 검은색으로 냅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설명을 끝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트는 직접 밀었기 전에 팀야투를 무려 63%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성능로 상대를 그냥 찍어 눌렀단 말이죠. 이날 디트로이트가 공격 리바운드를 고작 한 개밖에 못 따냈는데 이는 워낙에 쉽게 가는 경기였고 에너지 레벨이 크게 발산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쉽게 가는 경기였고 그러고 애초에 팀야투가 63%는 공격 리바운드 우리가 공격하는 공을 림에서 튕겼을 때 다시 잡는 건 공격 리바운드죠. 근데 팀야투 63%라는 압도적인 공격 성능을 기록을 했으면은 그 공격 리바운드 기회 자체가 얼마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공격 리바운드가 고작 하나밖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손쉽게 대승을 따냈습니다. 지금 DT의 팀야투는 아주 높은 확률로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팀야투 54%대입니다. 이는 올 시즌 탑급 레벨로 올라선 제일런 듀렌하고 커닝햄이 동반 스텝업이 굉장히 매우 크게 와닿습니다. 얼마 전 양팀의 맞대결에서도 결과는 디트로이트의 15점 차 대승. 이날 맞대결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때도 디트가 팀이 아트로 54.5%를 기록을 했죠. 자, 3점 성능이 25.7%로 3점은 굉장히 안 들어간 경기였습니다. 근데 2점 슛 성률은 엄청나게 높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참고로 인디애나가 자유투도 심판도 인디애나를 훨씬 더 많이 챙겨주는 경기였고 자유투 성공 개수도 인디애나가 11개나 더 많았고 그러나 디트는 페인트 존이 굉장히 약한 인디애나 상대로 압도적인 2점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팀야투 54.5%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 이 경기는 커링햄이 결장했던 경기였어요. 제일런 듀렌이 31득점 개인 야투 92%. 이건 그야말로 제일런 듀렌이 혼자 경기를 지배한 경기였죠. 그 정도로 엄청난 활약이 나왔던 경기였고 인디애나가 공격 리바운드를 이 디트 전에 20개나 따냈을 정도로 디트보다 6개나 더 많았고
자유투도 훨씬 많이 던지는 경기였지만 턴오버가 21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DT의 수비에도 정신을 못 차렸고 DT의 공격에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딱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나 디트는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핵심 선수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커닝햄, 이때 당시 없었던 선수들, 커닝햄, 토바이어스 해리스, 제이든 아이비까지 모두 출격을 준비를 합니다. 양 팀의 최근 5경기 흐름만 보더라도 하늘과 땅 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그나마 인디애나가 디트보다 나은 거는 공격 리바운드 개수 12.6개죠, 평균. 얘는 9.2개죠. 그러고 자유투 시도 개수가 얘는 평균 30개 던지 얘는 22.4로. 그러니까 직전 맞대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유투도 인디애나 더 11개 더 많이 넣었다. 더 성공시켰다. 그러고 공격 리바운드도 인디애나가 6개 더 앞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15점 차 대패를 당한 이유는 커닝햄 없고 토바이어스 해리스, 제이든 아이비 다 없었으면서 15점 차 대패를 당했던 이유는 인디애나가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공격력이 되게 약한 팀이고 평균 득점이 111에 불과할 정도로 되게 페이스가 꼭 이 평균 득점을 볼 때 페이스를 같이 보셔야 돼요. 얘네가 평균 페이스가 최근 5경기에서 95 수준인데 111이면은 111인 거랑 페이스가 102.3인데 111인 거랑은 완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페이스가 인디애나 102.3이면 빠르면 빠른 편이지 느린 편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평균 득점 111점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평균 팀이었다가 43%대밖에 안 될 정도로 공격력이 굉장히 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턴오버도 많은 팀이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올 시즌 인디애나는 최악체 팀이에요. 그냥 뉴올리언즈, 워싱턴 이런 팀이랑 지표 자체가 별로 큰 차이가 전혀 없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트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볼게요. 디트 마인의 오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는 왜 서브는 오바야라고 물어보시면 마땅히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는데 저는 디트로이트가 이 경기 직전 경기에서 54.5%를 인디애나 전에 그리고 얘네 지금 평균이 54.1%고 자 농구라는 종목에서 정배 팀이건 역배 팀이건 한 팀이 페이스가 100 이상 찍히는 경우에서 둘 중에 하나 팀이 팀야투로 50% 이상 기록하는 경기는 70%는 오바뜹니다. 70%. 상대 팀이 팀야투 30%대, 3.20%대 이런 거 찍지 않는 이상, 연홍 야투를 찍지 않는 이상은 오바 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서브를 오바로 선정을. 디트가 팀야투 50% 이상 기록할 가능성이 실할 이상 된다 보고 인디애나가 어찌되건 평균이 43이라서 30%대는 기록 안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트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토론토랑 클리블랜드 경기 같은 경우는 페이지 넘겼습니다. 바뀌었죠? 이 경기는 결장자 이슈가 좀 중요한데 야코 퍼들은 오늘 결장했던 이 결장 사유 자체가 레스트 휴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출전이 굉장히 유력하고 오늘 경기 도중에 RJ 베러시가 부상을 당해서 라커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다우플로 올라왔단 말이죠. 결정하겠죠. 클리블랜드는 자레 댈런하고 샘 메릴 그러고 이제 갈란드가 뭐 아직까지 GT도 안 떠 있고 한데 새벽 시간에 뜰 수가 있어요. 오늘 샬럿 마냥. 그래서 이게 좀 이 세 명이 굉장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백투백이죠. 토론토는 홈온 백투백이라서 훨씬 더 비교적 체감적으로 낮고 클브는 홈 원정 백투백이라서 좀 더 체력적 여파가 있고 이동거리 굉장히 짧은 편. 비행거리 시간 기준으로 1시간이 안 됩니다. 50분, 40분, 50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입국 심사를 거쳐야 돼요. 미국에서 토론토 가는 거라서.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클블 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양팀 맞대결 얼마 전에 있었는데 클블이 13점차 대패를 당했었죠. 갈란드만 결정한 경기였습니다. 우선 클블의 수비가 전혀 안 되죠. 토론토가 팀야투 56% 기록했고 키클리가 주사위가 엄청나게 고점으로 뜬 날이었고 그리고 스커티 반즈도 28득점 팀내 최다득으로 개인 야투 60% 거기다가 토론토의 식스맨들까지도 야투가 굉장히 잘 터진 경기였단 말이죠. 반면 클리블랜드는 그야말로 평범했습니다.
도노반 미첼도 효율이 굉장히 아쉬웠고 볼륨은 좋았지만 특히 자렛 알렌하고 모블리가 이 클브리 가장 자랑하는 이 투빅이 둘이 합쳐 13득점에 불과했고 둘 다 마이너스 득실마진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거는 갈란드가 출전한 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올 시즌 4승 1패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그러니까 갈란드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갈란드의 이 팀을 리딩을 하는 메인 볼핸들러가 있다라는 게 이러한 효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4승 1패가 아니라 이 한 번 졌던 것도 마이애미랑 이 1차전에서 연장전 가가지고 0.2초였나? 0.2초였나? 1초인가 2초 남은 상황에서 그 보네드 플레이 나온 거 아시죠? 페인트 좀 비어나왔고 엘리웁으로 앤드류 위긴스가 땅크 찍어가지고 경기 끝났던 경기 그 경기였어요. 그거 말고 나머지 다 이겼습니다. 그 정도로 갈란드가 출전한 경기에서 클리블랜드는 정말 경기력이 좋았고 대승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경기력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갈란드가 있었던 클블은 다 득점력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필라전에 132득점, 워싱턴전에 148득점, 마이애미전 연장을 안 갔다라고 가정하면 128득점. 연장 안 갔음에도 대량 득점을 해낸 거죠. 인디애나전에도 120득점, 오늘 클리퍼스전에도 결론적으로 120득점. 한 번도 120 밑에 득점을 한 적이 없어. 갈란드가 있는 클리블랜드는 그 정도로 갈란드 메인 볼핸들러인 발란드가 있다라는 거는 클리블랜드의 공격력이 훨씬 더 떡상을 하고 득점력이 훨씬 더 좋아짐을 명백히 확인할 수가 있었죠. 5경기 모두 다 그랬으니까. 근데 갈란드가 이 백투백 두 번째 경기라서 돌발 결정할 가능성이 저는 아주 크다라고 봅니다. 최소 50%는 된다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얘가 22일 날 복귀했고 지금 이 백투백으로 출전 경기 25일 경기죠. 복귀한 지 3일밖에 안 된 선수라서 돌발 결정이 뜰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갈란드가 있으면 클브리 한 번도 빠지면 120득점을 다 냈잖아요. 이거 믿고 오바 보고 갈란드 없으면은 언더 볼게요. 갈란드 없으면 왜냐하면은 근데 잘해달랜 만약에 갈란드 결정하고 잘해달랜까지 결정하면 언더 좀 쫄려지죠. 근데 갈란드 결정하면 그냥 패스해버리고 갈란드 출전하면은 오바 볼 듯. 그리고 만약에 갈란드 결정하면은 양팀 모두 백투백이라서 언더 뜰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갈란드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하고 뉴욕 경기. 페이지 바꿨습니다. 뉴욕 더비입니다. 자, 직전 백투백에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돌발 결정했었거든요. 11월 7일이었습니다. 11월 초반이라서 브루클린 올 시즌 백투백 경기 별로 없었고요.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최근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마이클 포터 준 돌발 결정을 했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었고 뉴욕은 아누노비랑 샤멘, 랜드리 샤멘씨가 결정을 하죠. 뉴욕은 팀 내 최고의 디펜더, 락다운 디펜더인 아누노비가 결정한 이후로 수비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디펜딩이 120이 넘어간 여기 120.4하고 빨간색 칠해놨죠. 문제는 브루클린이 직전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이건 아까 얘기한 부분이고 오늘 역시도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활약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개인 야투 오늘도 50%를 기록했고 이로써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4경기 연속 개인 야투 50% 이상을 기록 중인 상황이란 말이죠. 핫핸드 흐름입니다. 분명한 거. 보스턴 상대로 역배승 따면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주사위 100 떠가지고 혼자 하드 캐리해서 역배승 뜬 겁니다. 그리고 올 시즌 브루클린 백투백 경기가 2번 있었는데 결과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 휴스턴전에 이거 몇 점 차죠? 28점 차로 대패했고 미네소타전 16점 차 대패 썰렸습니다. 브루클린은 백투백 2번에서 모두 대패만을 당한 팀이에요. 이는 뉴욕 마엔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단서입니다. 거기다 올 시즌 맞대결이 한 번 있었는데 너무 압도적이었죠. 뉴욕이 홈에서 36점 차 압도적인 대승을 따낸 적이 있었죠. 이날 뉴욕의 주전 선수들이 모두 30분 밑으로만 출전을 했단 말이죠. 조기 값이 들어갔던 경기였어요. 일찌감치 게임 터뜨려가지고. 이날 뉴욕이 야투가 터지고 3점도 매우 잘 터진 경기이기도 했지만
브루클린이 정말 못하는 것도 굉장히 컸단 말이죠. 뉴욕이 최근 일정 난이도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댈러스 정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수리권이 다 있는 팀들이죠. 그리고 리턴 매치식으로 거의 같은 팀이랑 경기하는 상당히 많았고, 그러니까 이 최근 5경기 지표가 다소 좀 불량한 거는 이거를 보고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다 브루클린 원정은 같은 뉴욕을 연고지로 하는 곳이라서 다른 원정 경기보다는 뉴욕이 좀 더 친숙한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4.5핸디, 야 이거 굉장히 높게 체감되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뉴욕이 디펜레이팅이 120이 넘어가는 팀, 평균실점 116이 이상인 팀이 지금 뉴욕이 지금 14.5, 최근 오전 2승 3패를 거두고 있는 팀이 이런 거대한 핸디캡을 받을 자격은 없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매혹된 점은 올 시즌 맞대결 38점 차, 너무 압도적인 일방적인 거의 골리앗과 다윗과의 경기 수준의 결과물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브루클린 오늘 혼자 백투니어파 깔려져 있다라는 점, 이것까지 좀 고려하면은 저는 그래도 확률 높은 쪽은 뉴욕 마인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3경기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자, 이거는 저 3경기 이렇게 준비한 거 있죠? 저거를 어떠신지 아주 충분히 도움 된다. 그래, 옆에 이거 네 접속 내역 이거 보고 이거 하는 것보다는 저게 낫다 하시면은 찬성 눌러주시고, 투표 이따가 제가 영상 올리고 한 30분 뒤에 올릴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별로다, 눈만 아프고 색깔이 편해갖고 대략 보기 불편하고 조잡하다 싶으시면은 별로다에 투표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제가 분석하기 이게 편하면은 따로 만들어서 혼자 보면 되는 거니까. 자, 멤피스랑 덴버 경기입니다. 자렌 잭슨 주니어가 GCD로 변경되었죠. 복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져 있는 상황이 됐고, 크리스찬 브라운, 스트로더, 에런 골이 그대로 결장을 한단 말이죠. 에런 골은 햄스트링 부상입니다. 덴버는 지금 팀에 대놓고 좋은 디펜더들만 골라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크리스찬 브라운, 스트로더, 에런 고든 다 덴버라는 팀 안에서 디펜레이팅 최상위권 선수들입니다. 참고로 덴버 주전 2명이죠. 크리스찬 브라운하고 에런 고든은 주전 5명 중에서 디펜레이팅 1등이 에런 고든, 2등이 크리스찬 브라운입니다. 주전 5명 중에서. 직전 세크전에 엄청난 대이변의 역배를 당했어요. 그죠? 이 경기의 포스트게임 인터뷰를 정독한 입장에서 패배의 원흉을 요키치랑 아델만 감독이 뭐라고 인터뷰했냐면은, 우선 상대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했고 우리는 상대보다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다. 그래서 상대가 훨씬 더 승리에 대한 열망이 더 컸던 것 같다 라는 인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리스찬 브라운하고 에런 고든 그리고 스트로더까지 우리 팀의 제일 수비를 잘하는 디펜더들이 없다라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매우 크게 우리도 체감이 되었다, 느껴졌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6턴오버만 범하게 만든 점은 상대를 전혀 불편하게 만들지 못했던 것을 뜻한다라는 직접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인터뷰로 질문으로 상대가 턴오버 6개밖에 범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러니까 놀라면서 정말 그거밖에 기록을 안 했냐고, 몰랐다고, 우리가 수비를 굉장히 못했네요, 상대를 전혀 불편하게 만들지 못했네요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들어갔을 법한 슛들이 들어갔어야 될 슛들이 잘 안 들어갔던 경기도 했다. 그 점이 좀 아쉽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직전 덴버전 대이변을 만든 세크라멘토의 티미아투는 티미아투가 55%였나? 52%로 기억하는데, 잠시만요. 52%로 기억하는데 나는 52%
아무튼 50% 이상이었습니다. 즉 3점이 잘 들어간 경기는 아니었어요. 오로지 2점 슛 수비가 전혀 안 됐다라는 걸 뜻하는데, 그리고 위에서 언급됐듯이 상대의 턴오버를 6개만 범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턴오버 유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덴버는 최근 식스맨들이 굉장히 의외로 되게 못하고 있고 굉장히 민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 벤치 멤버 지표 평균 득점이 29등. 최근 5경기입니다. 팀이 아투 25등. 3연속으로 꼴등. 다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죠. 덴버는 최근 경기에서 상대보다 벤치 득점이 확연한 차이를 계속 보이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 경기에서 에런 고든 대신 출전한 주전으로 출전 스펜서 존슨은 24분 동안 1득점 야투 빵 프로 득실마진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욕을 먹어야 맞다가는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최근 덴버 행보는 마인 배팅을 상당히 머뭇거리게 만들어요. 멤피스가 직전 댈러스전에 102득점이라는 정말 초라한 득점을 보여줬는데, 멤피스가 최근 원정 경기 4경기 연속 102득점 이하만을 기록하고 있는 최악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나 올 시즌 홈경기 평균 득점 117득점이거든요. 원정보다 무려 평균 득점이 10점 이상이 높은 게 멤피스입니다. 주요 디펜더들이 없는 덴버 상대로 팀이 아투를 47% 이상을 기록을 해준다라면은 멤피스 역시도 꽤 놀라운 득점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데, 농구는 역시나 클러치 가면 안 된다. 오바 깔려면 한 팀이 치고 나가야 된다. 한 팀이 무조건 치고 나가야 된다. 댈러스랑 멤피스가 직전 댈러스와의 엄청난 똥 경기, 해건더 경기를 나왔을 때도 한 팀이 절대 치고 가지 못하고 계속 맥시멈 10점 차이 이내로 와리가리 쳤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피닉스랑 샌안전도 마찬가지였고 한 팀이 확 치고 나가는 경기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고 또 뭐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한 팀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경기들이 최근에 그 클러치 가는 경기 대부분 언더가 나왔잖아요. 피닉스 미네소타전도 마찬가지고 휴스턴 덴버전도 마찬가지였고 한 팀이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경기는 덴버가 충분히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봐요. 그럼 덴버 마인 보면 되잖아. 근데 지금 덴버가 지금 마인을 잘 못 해주는 흐름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덴버 마인을 좋게 볼 수는 없고, 저 덴버 마인 안 봅니다. 서브로 덴버 일반승으로 선택했어요. 똥배당인데 서브로 덴버 일반승. 마인은 못 보겠어요. 지금 덴버와 식스맨들이 마진 다 갉아먹고 대승을 못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마인은 오클라호마처럼 대승을 밥 먹듯이 하는 팀들을 마인을 가는 거지, 덴버처럼 지금 마인 지금 절대 못하고 계속 프렛 내주고 있는 팀을 그냥, 멤피스 지금 어찌됐건 라인업 안 좋은 상황이고 직전중에 완전 개꼬라박 같다고 해서 덴버 마인을 본다? 이거는 아니고 오바 볼게요.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덴버에는 요키치라는 최고의 공격수는 있지만 좋은 수비수들은 다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팀 내 주전 중에 디펜레이팅 1등 에런 고든, 2등 크리스찬 브라운 없고 이거 다 좋은 수비수들만 골라서 없는 거, 스트로더까지. 그래서 지금 요키치는 좋은 수비수는 절대 아닙니다. 압도적인 공격력을 갖고 있는 선수지, 요키치 보고 수비 좋다고 한 건 사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덴버 승부겠습니다. 오바 볼게요. 저는 멤피스가 덴버 상대로는 득점 안 꼬라박을 거라 볼게요. 지금 이 라인업의 덴버 상대로는. 뉴올리언즈랑 시카고 경기는 허브 존스하고 조던 프리가 결정하죠. 참고로 허브 존스는 뉴올리언즈에서 제일 수비가 좋은 선수고 락다운 디펜더 중 하나입니다. 허브 존스는 기본적으로 아누노비 마냥 가드도 수비되고 빅맨도 수비되는 정말 유틸리티한 수비수로 굉장히 NBA 바닥에서도 수비 하나 때문에 고평가받는 선수, 수비 하나 때문에 돈 많이 받는 선수고, 시카고는 오코로가 결정하고 케빈 허더, 패트릭 윌리엄스가 GTD인데, 자, 뉴올리언즈가 9연패에 빠졌죠. 그러고 시카고가 좀 결장 이슈가 좀 많아졌는데, 이 GTD나 결장 확정인 선수들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꽤나 비중이 높은 선수들은 아니에요. 제가 정리해놨죠. 이렇게 오코로도 주전으로 나오시면 평균 득점은 8.2점에 팀 내 득점 9등에 불과하고, 케빈 허더가 제일 높은데 팀 내 평균 득점 12.6으로 득점 6등 정도에 불과하고. 근데 케빈 허더는
빅맨이죠. 3점 좋은 빅맨. 이 정도라고 좀 봐야겠고. 시카고의 문제는 최근 터무니없는 수비력입니다. 무려 9경기 연속 127점 이상을 허용하고 있는 팀은 지금 시카고가 유일할걸요. 제일 한 번도 수비 잘하는 경기가 없이 꼬박꼬박 수비를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시카고입니다. 이는 강팀이건 약팀이건 가리지 않고 있거든요. 유타 상대로도 2차 연장을 갔던 경기지만 157점이나 했고, 이게 연장을 빼도 당연히 실점 많았을 점수죠. 워싱턴 전에도 워싱턴이라는 따라지 팀한테 127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또한 시카고의 최근 10전 중에 4승을 기록했는데 4승을 기록한 경기에서 최다 점수차가 3점 차승이었습니다. 2점 차승, 3점 차승, 1점 차승, 1점 차승. 시카고가 간신히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이 둘 중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카고가 5.5 마인을 받았는데 사실 야 뉴욕 반대에다 5.5밖에 안 돼? 이거 시카고 마인.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했죠. 근데 시카고가 지금 보고 있는 행보를 봐요. 10경기 연속으로 시카고가 대승 투포지션 이상의 승리가 없었는데 이거를 5.5여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마인이 아니죠. 이 경기는 양 팀이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을 일정이라는 점을 저는 굉장히 비중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홈 연전을 치르는 뉴욕 연전인데 다음날 백투백 경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하루 쉬고서 또다시 홈에서 이동거리 없이 멤피스를 상대하게 돼요. 난이도 자체가 큰 매치업은 또 아닙니다. 시카고는 원정연전을 시작하는 일정이지만 이 경기가 끝나고 뉴욕 연전 경기가 끝나고 3일간의 휴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3일. 엄청난 휴식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시카고는 이번 경기에서 총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겠죠. 주전들 충분히 정말 막 통합이 게임 나오지 않는 이상 주전들 기본적으로 35분 이상 갈아 넣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죠? 돌발 결장도 안 뜰 가능성이 훨씬 높겠고, 뜰 이유도 없을 뿐더러 시카고가 지금 실점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페인트 준 실점이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올 시즌 페인트 준 실점 꼴찌 3등입니다. 이 꼴찌 워싱턴하고 0.2인가 0.1밖에 차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시카고는 올 시즌 페인트 존이 완전히 허벌창입니다. 55.4 실점이에요. 페인트 준 실점 안에서만. 3점 시도 24등에 불과한 뉴욕 연전 상대로, 그러니까 2점 슛을 훨씬 더 많이 선호하는 피어스. 올 시즌에 뉴욕 연전에서 최근에 정말 적극적으로 기용받고 있는 피어스, 그리고 직접적인 악탕 거부하고 스틸에서 덩크 꽂았던 누구였죠? 퀸이 있죠? 퀸이라는 애. 그러고 자이언 윌리엄스까지 다 페인트 존 공략을 선호하는 선수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페인트 존 2점 슛 시도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인데 시카고는 페인트 존 실점 맛집이다. 특히 자이언 윌리엄스가 정상 출전인 GTD도 안 떠 있는 경기라는 점. 그래서 저는 자이언 윌리엄스의 올 시즌 하이를 기록할 가장 적절한 경기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바 못겨 오바. 시카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불안한 건 이거예요. 뉴올리언즈가 140대 240대 어느 바를 받는다고 뉴올리언즈가 올 시즌 평균 득점 올 시즌 평득이 108, 109 수준인 뉴올리언즈가 120 이상을 기대해야 된다? 이거 오바 못 보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원래. 상성을 좀 내다 본 겁니다. 상성. 페인트 존 실점 꼴찌 3등 팀. 뉴올은 페인트 존을 찢는 팀. 찢어야 사는 팀. 찢는 팀이 아니라 찢어야 사는 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바 볼게요. 오바 보겠습니다. 피닉스랑 휴스턴 경기는 피닉스는 그레이슨 앨런이 그리고 제일런 그린 원래 2명 결장하던 애들이고 라이언 더니가 추가적으로 결장합니다. 휴스턴 듀란트가 다음 경기 골수전까지도 결장을 확정한다라고 합니다. 탈이 2승 결정하고 있고 스티븐 아담스 GTD인데 최근 GTD 걸려 있어도 출전을 하더라고요. 그죠? 피닉스는 오늘 시종일관 끌려가던 경기를 역전을 해냈죠. 전반전까지 계속 시종일관 지고 있었던 경기였는데 우선 오늘 팀 내 최다 득점자는 딜런 브룩스였고 데빈 부커는 24득점에 개인 야투 3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로써 데빈 부커가 3경기 연속 부진했단 말이죠. 포틀전에 19득점, 미네전에 16득점, 세난전에 24득점. 올 시즌 평균 득점보다도 다 딸리는 득점만을 기록하면서 야투는 야투대로 다 아쉬웠어요. 부커의 효율과 볼륨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피닉스의 팀 자체도 득점력이 유의미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피닉스는 5경기 연속 120득점 이상을 기록하던 화력팀에서 지금 2경기 동안 미네소타전에 114득점, 또 오늘 세난전에 111득점이라는 득점력이 떡락하는 모습을, 이게 바로 데빈 부커의 부진에서 파생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스턴은 주 득점원 중 하나인 이 듀란트가 결정을 확정하죠. 1옵션 에이스는 당연히 센군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고, 상대가 그러니까 센군이가 요즘에 너무 잘하는 선수라서 기본적으로 센군이 매치업에서 요키치 마냥 인사이드 더블팀 거의 붙죠. 그럼 센군이가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킥아웃 내주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러면 코너에서 받은 어멘 탐슨이나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3점을 코너에서 던지는 그림도 상당히 많고, 이 성공률이 결과로 이어질 가능, 이게 잘 들어간다 휴스턴 마인에 오버 시킬 가능성이 있고, 잘 안 들어간다 그럼 피닉스 역배승에 언더 떨어질 수 있고 휴스턴 마인에 언더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여기서 제일 주목할 점은 피닉스의 수비입니다. 피닉스가 최근 5경기 3점 수비 거의 원탑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무려 상대팀의 평균 3점 성공률이 29.4%대로 20%대 수준인 것만 보더라도 미친 수준이죠. 리그 2등입니다. 거기다 3점 상대팀 평균 3점 메이드 개수가 리그 1등이에요. 적은 순으로 이는 외곽슛 견제가 정말 좋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곽 수비 지금 피닉스가 제일 독보적입니다. 피닉스가 압도적인 좋은 분위기 속에서 데빈 부커는 부진을 연거푸 지금 3경 연속 때려 맞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수비 정말 좋은 휴스턴 상대로 반응하는 그림을 보긴 좀 어려워요. 거기다 휴스턴의 주 득점원인 듀란트까지 결정을 함으로써 득점 루트는 굉장히 단조로워진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센군 고, 센군이 더블팀 붙는다, 더블팀 킥아웃, 이 루트가 좀 너무 뻔해지잖아요. 이게 피닉스가 지금 만약에 정말 멍텅구리 수비를 하고 있는 팀이면은 이런 생각을 안 하겠는데, 지금 3점 수비 원탑 찍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피닉스도 이 공격 루트를 굉장히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언더 볼게요, 언더. 자, 오늘 패스하는 경기가 상당히 많은데 컨디션도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이걸 처음부터 오늘 처음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작을 좀 하느냐고, 어떻게 제작을 하면 좀 좋을까. 근데 저는 뭐 쿠쿠 마냥 질보다 양이 아니라, 약이라서 이렇게 방대하게 한 게 아니라, 솔직히 이 지표들 중에 뭐 하나라도 뺄 수는 없는 지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 정말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들 찾아보기도 번거롭고, 제가 이거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 주면은 사실 이거는 거의 이거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일색을 받아야 될 정도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데 정말 번거롭습니다. 이거 한눈에 보기 이렇게 정리해 준다? 이거는 사실 진짜 거의 봉사 수준인데, 어쨌든 선생님들 이거 어떤 투표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좀 운 좀 따라주는 흐름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야, 정말로 조합 빗나가, 연속 빗나가. 그러니까 좀 사실 할 맛이 좀 떨어집니다.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 느바는 정말 매일매일이 좀 적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으로서 간절합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짱 좀 한 번씩 눌러주세요.